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인데요. 최근에 조정을 마치고 한미반도체가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9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매일 이런 종목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장 시작 전 시황 브리핑,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 신중하게 고민해서 알려드리는 특별 추천 종목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제 곧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무엇보다도 핵심 공급사인 하이닉스의 실적이 역대 최고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미반도체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미반도체 주가는 58,000원에서 109,000원까지 거의 8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이번 2분기 한미반도체 실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점에 몰려서 큰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번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미반도체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 장비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완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수백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마다 특화된 장비가 필요하고, 이런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한 대의 장비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50%에 달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반도체 업계의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를 늘리면 장비 수주가 늘어나고, 투자를 줄이면 장비 수주도 급격히 감소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번째로 고객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장비를 납품하면 지속적인 AS와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관계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제 본딩 장비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딩이라는 공정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칩들을 서로 연결하는 공정이에요.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에서는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데, 이때 각 칩들을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게 본딩 공정입니다. 이 본딩 공정은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해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수준의 정확도로 칩들을 정렬해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품이 불량이 되어버립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 본딩 장비 분야에서 20년 넘게 기술을 축적해 왔어요. 특히 TC본더라는 장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TC본더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칩들을 접합하는 장비인데, 한미반도체가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심도 있는 기술 분석과 투자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있는 가입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매일 이런 수준의 높은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장비의 특징은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비를 납품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요하고, 소모품이나 부품 교체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이런 서비스 매출은 초기 장비 매출보다 마진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보면 네덜란드의 ASML이 노광 장비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증착 장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일렉트론이 에칭 장비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장비 회사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도 특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가 강한 본딩 장비 분야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에요. 20년 넘게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고객사들과의 신뢰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일본의 장비 회사들도 본딩 장비를 만들지만 HBM 같은 첨단 메모리용 본딩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앞서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는 일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면 오랫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사들이 검증된 장비를 선호하고 새로운 장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든요. 또한 한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해외 장비에 의존했었는데 최근에는 국산 장비의 품질과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고객사들도 국산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국내 시장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선택한다는 것은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입니다. HBM4, HBM5로 갈수록 본딩 기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이 분야에서 한미반도체가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핵심 공급사인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D램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HBM을 살펴보시면 출하량이 가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면서 1분기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얼마 전에 나온 LS증권의 한미반도체 보고서인데요. 한미반도체 실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상했어요.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쪽으로 5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면 올해 7,700억의 매출과 3,9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38%나 늘어나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나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률 마진이 무려 50%예요. 한마디로 절반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점유율 50%를 가정했을 때의 얘기인데 만약에 한화 시스템보다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한다면 이 실적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하이닉스 외에도 마이크론 쪽으로 공급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전체 매출에서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주로 국내 고객사에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론, 인텔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과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고객사 하나에만 의존할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객사가 다변화되면 이런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각 고객사별로 다른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서 매출도 더 안정적이 됩니다. 내년에 해외 매출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점유율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TC 본더 외에도 HBM4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본더, 그리고 플럭스리스 본더 등 점유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승부처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했는데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데 현재는 한화 시스템과 50%씩 점유율을 나누기 때문에 이 점은 한미반도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S증권에서는 한미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닉스와의 밸류체인에 대한 프리미엄이 약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고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에게만 물량을 많이 주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한미반도체의 투자 포인트고요. 대신에 해외 고객사들이 중요한데 해외 고객들로부터 얼마나 높은 단가를 받느냐,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받아오느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열쇠가 달려있다 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요. 실적도 분명히 늘어나요. 보시면 23년도와 24년도, 25년도까지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년까지도 그 성장은 이어져요. 매출 드디어 1조 원을 넘어서 1조 1천억이 예상이 되고요.
27년도에도 1조 2천억이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분명히 늘어나지만 이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작년에 5천억을 찍었는데 작년에서 올해는 성장률이 약 40%밖에 안 되고요. 올해에서 내년까지는 30%가 안 돼요. 그리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성장률이 10%도 채 안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적이 늘기는 하지만 이 성장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한미반도체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4 그리고 플럭스리스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거둬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고 다시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바라볼 때 무조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시고 현재 TC본더 외에 HBM4 플럭스리스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바로 얼마 전에 JP모건에서 나온 한미반도체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JP모건은 우리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가 HBM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플럭스리스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은 현재 잘 팔리고 있는 TC본더가 내년까지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봤고요. 한편 HBM4와 관련해서 이제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HBM4에 들어가는 관련 장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한편 HBM4부터는 미세 피치 구현을 위해서 플럭스리스 본딩 기술이 필수로 요구가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여기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분석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 누르셔서 가입 링크 들어와 보세요. 실시간으로 이런 증권사 리포트 전략과 투자 전략을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TC본더4를 출시했죠. JP모건은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3만원에서 12만 5천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제시했어요. 한미는 글로벌 HBM 생태계에서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소식이죠. 한미반도체가 HBM4 제조 장비 TC본더4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장비죠. 장비의 맨 앞에 4라고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HBM4를 뜻하는 건데요.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라는 숫자를 붙임으로써 한미반도체가 앞서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HBM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의 HBM4 양산 일정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한화시스템이 HBM4와 관련한 특별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미반도체가 당분간은 앞서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분석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들, 특히 하이닉스 내에서의 점유율이 현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 역시도 아주 예전부터 여러분들께 12만원이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차트에 선이 그어져 있죠. 차트만 놓고 봐도 12만원이 전고점으로 저항선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하이닉스 내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12만원을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12만원 근처에서는 일단 매도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요. 물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죠. 한화시스템이 HBM4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미반도체의 하이닉스 내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시면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매수하면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에코프로의 차트인데요.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은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해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거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의 수익으로 바뀌겠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점 근처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와 비교해서 봐야 되고 차트상의 저항선과 지지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력의 지속성인데요.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장비에 요구되는 성능도 높아지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에서 쌓은 기술력을 HBM4, HBM5 시대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 고객사 다변화의 성공 여부입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90%까지 늘어났지만 아직도 하이닉스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마이크론, 인텔 등 다른 고객사들과의 관계를 더 확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신제품 개발 성과입니다. TC 본더 외에 하이브리드 본더, 플럭스리스 본더 등 새로운 장비들의 개발 상용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한미 반도체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투자하고 계신 분들,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패닉 매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분명 좋은 회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정하시고 차라리 그때를 기회 삼아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무작정 물타기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차트상의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분명히 HBM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고 한미반도체도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성장률도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HBM4, HBM5로 넘어가면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는 TC본더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플럭스리스, 하이브리드 본더 등에서도 성과를 내야 해요. 자,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가입 링크 통해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 자료들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는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모멘텀이 바로 HBM4에서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해외 고객사로부터의 추가 수주입니다. 이 부분들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12만원 근처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미반도체 2분기 실적 전망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12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이닉스 내 점유율 확대가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